자, 확률이라는 걸 볼 거예요. 확률이라는 걸 보면, 자, 먼저 첫 번째로 기본 용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있어요. 자, 1번에는 시행, 2번은 표본 공간, 3번은 사건, 4번은 근원 사건, 5번은 합사건, 6번은 곱사건, 7번은 여사건. 자, 확률에서 쓰이는 용어가 이렇게 7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굳이 필기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편하게 들으시고 중요한 부분, 그런 핵심적인 단어, 그런 것만 좀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자, 얘들아, 여기 일단 동그라미 1번 시행이라는 것부터 볼게. 자, 시행은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경우와 같이 같은 조건에서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이런 겁니다. 자, 내가 뭐 동전을 하나를 던진다고 해볼게요. 동전을 딱 던졌어요. 그럼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온 최종적인 결과는 뭐야? 앞면이나 뒷면이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아, 그래, 이런 애도 있어. 항상 하는 얘기야. 동전이 쓰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쓰는 경우 있을 수 있어. 한 1000번, 10,000번 던지면 뭐 우연의 일치로 한 번 이렇게 딱 쓸 수 있잖아. 어떤 영화인가에서 이런 영화를 본 것 같아요. 막 누구를 내가 납치를 해갔어. 거기서 악당이 납치를 해갔는데 네가 동전을 던져라. 네가 동전을 던지면, 던져서 이게 쓰면 내가 널 살려주겠다. 그런 영화를 어디서 본 적이 있어. 근데 실제로 걔가 던져서 서. 쓸 수도 있는 거야. 왜? 우리가 쓰는 동전은 어때, 얘들아? 납작하지가 않고 밑에가 약간 좀 뭐랄까 원기둥이잖아. 동전이 원기둥의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쓸 수도 있는 거지. 서서 떼우르르르르 굴러갈 수도 있는 거잖아. 하지만 수학이니까 그런 건 무시를 해요. 어쨌건 우리가 하는 확률에서는 걔네는 무시를 해. 어쨌든 지금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돼. 예를 들어 동전을 던질 거야. 앞면이 나오나 뒷면이 나오나는 우연이잖아. 정확하게 따지자면 2분의 1이 아니에요.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2분의 1이 아니야. 실제로 니네가 던져봐. 계속 1000번, 10,000번 던져보세요. 어쨌건 여기서의 핵심은 시행이라는 거에서는, 시행이라는 게 영어로 얘들아 얘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행위야. 어떤 동전을 던지는 행위. 딱 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 어떤 동전을 하는 행위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를 한번 볼게요. 자, 표본 공간은 어떤 실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 자,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시행은 요걸 얘기할게요. 시행은 동전 1000번 던지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시행은. 자, 이 순서에 맞춰서 한번 볼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표본 공간이라는 거는 어떤 실행이니까 시행을 의미하는 거야. 어떤 행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이래. 그러면 표본 공간은 뭐가 될까, 얘들아? 일단 집합이랬으니까 여기서의 표본 공간은 집합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지겠죠? 뭐라고 쓰면 될까? 동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이야. 앞면, 뒷면. 좋아. 앞면, 뒷면. 요런 느낌이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표본 공간은 결국 뭐야? 집합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집합에서의 의미로 어떤 단어가 있을까? 그렇죠.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 영어로는 sample space라고 해서 대문자 S를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sample space에서
대문자 S.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야. 3번이 제일 중요해. 뭐 그렇다고 별표까지 칠 필요도 없어. 별표까지 칠 필요도 없어. 자, 표본 사건이라는 단어는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여기서 사건은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사건에 해당되는 얘는 자, 동전으로 하지 말고 얘들아 이걸 주사위로 가자. 그게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 미안해요. 주사위 100번 던지기. 자, 그럼 표본 공간 S라는 집합에서는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자, 사건 뭐 A 이벤트라는 영어를 쓰거든. E라고 한번 쓸까? 그냥 A 써도 되고 집합이니까 아무거나 A라고 할게요. 자, A를 내가 이렇게 했어. 만약에 2, 3, 5 이런 부분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맞죠? 근데 보니까 얘는 사실상 뭐야? 소수의 표현이 이상하다. 소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쓸게요. 소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해서 사건이라 하면 시행, 다시 말해 어떤 행위의 결과예요. 사건은 행위의 결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야. 내가 주사위를 100번 던지는 시행을 해. 이런 행위를 해. 그랬을 때 소수의 숫자가 나온 결과 집합으로 표현한 거예요. 2, 3, 5 이렇게. 이해되시죠? 사건이란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사건은 항상 사건 A다 이렇게 던져주지 않고 사건에 대한 정의가 따라와. 지금 이것처럼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 할 때 이런 식으로. 알겠죠? 당연할 것 같아요. 사건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주사위에서 1이 나오는 사건, 지금처럼 소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아시겠어요? 자, 근데 사건은 원소를 나열한다 라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얘들아 집합이랑 얘는 그냥 똑같지. 근데 사실상 집합이랑 달라. 자, 이런 상황을 한번 해볼게. 이런 상황을 예를 들어 뭐가 좋을까? 연말에 우리가 이제 시상식 같은 거 하잖아. TV에서 보면 MBC에서도 가요대상, SBS에서도 가요대상, KBS에서도 가요대상을 합니다. 맞죠? 그럼 거기서 공연한 사람들, 그룹, 뭐 공연한 팀들을 모아놓은 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사건이라고. 자, 그러면 그냥 편의상 얘들아 이렇게 해볼게요. 진짜 유명한 S라는 팀, 좀 그 다음 유명한 A라는 팀, B라는 팀, 요렇게 뭐 유명한 거 S급, A급, B급 요런 식으로 입장으로 생각을 해본 거야. 요렇게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집합에서는 출연한 애들을 뽑아라 하면은 그냥 단순히 S, A, B로 끝나겠죠. 맞아요?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S급 애들은 세 군데 방송사 다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네는 몇 번 나와? 3번 나올 거야. 3번 나올 거야. A는 뭐 그냥 적당히 2군데서만 불렀대. 근데 B는 불러주는 데가 없이 한 군데 얻어 걸린 거야. 한 번. 요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사건에서는 얘들아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나중에 계산할 때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오고 또 뭘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소수가 몇 번 나왔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 잘 봐. 한 번 던졌을 때 얘나 나오는 거지. 그럼 한 번 던졌을 때 나오는 건 2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전체 6개의 세 가지니까. 근데 내가 몇 번 던져? 100번이라는 시행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빈도도 좀 고려를 해줘야 돼. 사건을.
나중에 실제 문제 푸는 상황에서야. 그러니까 사건과 집합이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근데 집합은 그냥 SAB라고만 표현을 하니까 얘는 빈도에 대한 표현이 없지. 하지만 사건 속에는 빈도에 대한 의미도 있어. 하지만 표기는 집합으로 그냥 표기해. 빈도 없이 표기를 한다고. 의미 안에 빈도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집합과 사건은 다르다. 사건은 빈도를 고려한다. 그 정도는 그냥 알고만 있을게요. 굳이 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근원사건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얘들아. 근원사건. 자,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야. 자, 표본 공간이 현재 1, 2, 3, 4, 5입니다. 1, 2, 3, 4, 5, 6이에요. 근원사건은 그러면 뭐야? 내가 주사위를 100번 던질 거야. 근데 한 번 던졌다고 해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뭐 있어? 한 번 던졌는데 한 번에 2, 3, 5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한 번 던졌을 때 나오는 건 1, 아니면 2, 아니면 3, 4, 5, 6. 요렇게 6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근원사건이라 하면 그 하나 이걸 의미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원사건은 표본 공간. 자, 굳이 써볼까? 그럼 여기서의 근원사건은 1, 2, 3, 4, 5, 6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근원, 왠지 느낌이 그 얘를 하기 위해서, 얘가 되기 위해서 시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이것들밖에 없잖아. 그럼 동전 같은 경우는 근원 사건이 앞면, 뒷면 요거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동전으로 하려고 했더니 요 사건을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일부러 주사위로 바꾼 거고. 알겠습니까? 뭐 근원 사건까지는 용어 요거 크게 없어요. 자, 이제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인데 일단 표현부터 해볼게. 합사건은 얘들아, 합사건은 얘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합집합의 의미가 있어. 해서 조금 이따 배우게 될 얘는 뭐와 관련됐냐면 확률의 덧셈 정리 라는 거랑 연결이 되고, 곱사건이라는 거는 거기도 나와 있어. 집합기호로 뭐라고 나와? 교집합으로 나와 있죠. 얘는 교집합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얘는 또 뭐와 관련있냐? 확률의 덧셈 정리. 요거와 관련이 있다. 아, 하나가 빠졌네 얘들아. 하나가 빠졌네. 7번이 여사건이 아니고 배반 사건이 빠져 있어요. 자, 여사건 먼저 봅시다. 자, 여사건은요, 여사건의 의미는 뭐 생각하면 돼, 이거? 뭘까? 여집합이겠지. 자, 앞에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도 여사건 많이 이용했어, 사실은. 전체에서 반대되는 걸 빼가지고 해결했던 방법 있잖아. 그 아이디어가 바로 여사건의 아이디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반 사건이라는 건 거기도 이렇게 나왔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면 A랑 B랑 겹쳐지는 교집합이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떤 의미야? 얘는 서로 소라는 의미겠죠. 자, 혹시 서로 소가 영어로 어떻게 써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만나지 않는다. 단어야. 만나지 않는다. 없네. 뭐라고요? 아니, 다 얘기했는데. 만나자. 이 새끼들. 부정할 때 뭐 붙여? D로 시작하는 거. 접두어로 DIS 붙이죠. 디스 붙이죠. 디스. 만난다. J로 시작하는 거. J. 결합하다. 조인트. 그래서 디스조인트. 서로소가 영어로 디스조인트예요. 디테일 카와.
between cow. between 서로 cow 소. 축구 잘하는 양현수가 오늘은 아이스크림 쏠라 했는데 비가 와서 아이스크림 못 사러 가겠어. 센스가 있다 맞추면 사왔겠지. 자, 배반 사건도 영어로 디스조인트로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자, 어쨌건 요 정도 용어는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 없어요.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섹션 볼게요, 얘들아. 두 번째 섹션. 확률의 구분. 자, 우리는 지금부터 하는 예를 좀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용어는 통계 파트에서 조금 쓰여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해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산적, 여기가 연속적, 그리고 선험적이다. 그다음에 경험적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위에 나와 있는 얘들아, 이산적 별량, 연속적 별량이라는 표현부터 우리는 알고 들어갈게요. 자, 혹시 지금 이 용어는 얘들아 뒤에 통계 단어 가면 또 나오거든. 이산이다 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 어떤 표현이지? 셀 수 있다. 이산이 셀 수 있는 표현은 아닌데 그냥 국어적인 의미에서 이산 좀 하나 이렇게 끊어져 있는 듯한 느낌. 요럴 때 우리 야 얘는 되게 이산적으로 있네, 이산적으로 펼쳐져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산적이라는 건 쉽게 그냥 하나하나씩 끊어져 있는 거, 끊어져 있다 이거거든. 자, 근데 지금 윤호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산적이라는 걸 물어봤더니 셀 수 있는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 표현도 의미는 맞아. 자, 봐봐. 이산적은 그냥 셀 수 있는 거야. 사실 셀 수 있다 없다는 얘들아,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연수의 개수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있는 거예요. 셀 수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대신 죽을 때까지 못 세겠지만 셀 수는 있는 거야. 근데 정수는 어때?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정수도 셀 수 있는 거지. 셀 수 있잖아. 0부터 위로 올라가. 하나, 둘, 셋, 넷. 거기에 뭐 100번까지 셌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까지 101, 102, 103 또 해서 100번까지 셌어. 200개 셌고 또 100개 세고 하면 어쨌건 셀 수는 있는 거야. 하지만 내가 죽고 내 아들이 죽고 내 손자가 죽고 계속 배를 이어서 샌다 할지라도 못 세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쨌건 이산적이라는 건 셀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게 맞아.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산적 별량에서 대표적인 건 얘들아, 자연수, 정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연수, 정수. 그러면 연속적이라는 건 뭐겠어? 야, 연속적으로 쭉 있어. 예를 들어 실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1과 2 실수죠? 1과 2 사이에 실수 있죠? 예를 들어 좀 짧게 갈게. 1과 1.1이라고 할게. 이 두 사이에도 실수 있죠? 1.01 있죠? 1.01과 1 사이에도 1.001이 있죠? 이런 것처럼 무수히 많이 연속되어서 쭉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수직선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산적이라면 얘를 수직선으로 못 찍고 이렇게 찍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와 얘 사이 있고 얘와 얘 사이 있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얘가 이런 선으로 보이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연속적이라는 거를 대표하는 건 뭐가 있을까? 실수가 있겠죠. 자, 유리수도 있습니다. 유리수도 연속이에요. 유리수도 연속.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뭐가 있을까요? 시간. 시간 되게 많이 써요. 시간. 또 뭐 몸무게. 이런 것도 되게 연속적이에요. 연속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도수분포표 배웠나? 배웠지? 거기 할 때 얘들아 키에 대한 문제 있었어. 근데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거기 표를 만들고서 170 몇 명, 171 몇 명, 이런 식의 표현 썼던 거 기억나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예를 들어 윤수 키가 171이래. 근데 실제로 재보면
171.1도 돼. 1일 수도 있는 거야. 171.23456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딱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 구간으로 줬지. 그래서 구간으로 준 거야. 거기서 170 이상, 180 미만. 180이 안 되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또 180 이상, 190 미만.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게 바로 이산과 연속의 차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산적으로 나오고, 자, 여기 선언적이란다. 되게 표현이 좀 그래. 선언적은 그냥 말 그대로 미리 딱 그냥 얘는 이거야 라고 던져놓는다. 이런 의미고, 경험적은 말 그대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겠어? 자, 그럼 거기 보면 얘는 지금 뭐예요? 수학적 확률이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하적 확률, 얘는 통계적 확률. 근데 얘는 없대. 왜 없을까?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연속적으로 뭐 경험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에서는 원하는 확률을 표현을 할 방법이 없다는 거. 알겠지? 자, 수학적 확률은 얘들아 뭐 일단 뭐 거기 나와 있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할게. 여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수학적 확률 요 파트는 요만큼, 여기는 우리가 이제 2단원 확률 단원에서 많이 쓰일 거고, 여기는 통계 단원에서 조금 쓰입니다. 입장이 좀 그래요. 그 다음에 뭐 통계적 확률은 거의 안 써.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또 다시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자, 한 장 넘겨볼게. 자, 아유 말이 주저리 나와 있어요. 통계적 확률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이 녀석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수학적 확률은 각 경우가 일어나는 것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정의되었다. 밑줄 칩니다. 자, 얘가 뭐 굳이 어려운 용어 한번 써봤어요. 등 가능성의 원리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동전 던질 거야. 동전을 내가 던질 건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들아, 동전 앞면과 뒷면의 무게가 다르죠. 정중앙으로 잘랐을 때 앞면의 무게와 뒷면의 무게, 앞면이랑 500원짜리 기준으로 하면 학이 있는 쪽과 숫자가 있는 쪽이야. 당연히 면적이 부피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무게도 달라지겠지. 그럼 당연히 무거운 게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맞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숫자 부분이 윗면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많겠네. 그러니까 동전을 던져. 1000번 던졌어. 1000번 던졌을 때 앞면 500번, 뒷면 500번 때려 죽여도 안 나온다고. 아니 뭐 우연의 일치로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들을 한 애들 거를 통계를 내보면 절대로 2분의 1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는 어떻다고 던져 놓는 거야? 2분의 1이야 라고 가정을 하고 한다는 거야. 주사위 같은 거 던져볼게요.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될까요? 6번 던지면 1이 한 번은 나올까요? 2번 나올 수도 있죠. 맞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같은 확률이야. 모든 거는 다 똑같아. 근원 사건이 나올 확률은 똑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수학적 확률. 알겠어? 자, 그러나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그 결과가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비가 올 확률,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 뭐 안타도 똑같잖아. 야구는 얘들아 통계 운동이죠. 통계. 철저하게 통계로 따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기 뭐야? 타율이라는 건 뭐야? 내가 타석에 섰을 때 안타를 친 횟수를 통계를 낸 거지. 그거잖아. 근데 내가 예를 들어 타율이 3분의 1이라고 0.33, 3할 3분 3리라고 해봐. 그러면 0.33이야. 그럼 나는 3번 타석에 서면 무조건 안타 한 번 치나? 그건 아니야. 하지만 얘는 계속적으로 해왔던 게 그러니까 3번 타석에 서면 안타를 칠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타석,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을 당했어. 그러면 얘는 왠지 세 번째 타석에서는 안타를 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너는 대타로 들어가 지금.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따지는 스포츠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얘가 들어가서 뭐 안타 칠 수도 있어. 하지만 삼진돼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런 것들이 그래. 이와 같은 경우 여러 번의 시행을 반복함으로 얻어지는 상대 도수를 통하여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전체적인 경향을 예측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내가 한 말 그대로 나와 있네. 야구 선수가 어떤 여러 번의 시행을 반복했어. 아, 얘가 지금까지 프로 데뷔 후 지금까지 타석에 100번 들어섰는데 안타를 30번 쳤구나. 아, 얘는 타율이 0.3이니까 3번 만에 안타를 한번 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의미지. 경향성이라고. 자, 거기 보면 얘들아, 여러 번의 시행을 반복함 밑줄 치고 상대 도수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거기 보시면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본대요. 한 면은 평평하고 다른 면은 둥근 윷이 있다고. 윷놀이 해봤죠? 윷놀이 안 해본 사람? 없어요. 그럼 윷의 생긴 모양을 압니다. 윷을 내가 앞에서 보면 얘들아, 윷이 딱 잘라서 이렇게 위에만 돼 있니? 그렇지 않죠. 실제로 윷 하면 어때요? 요 정도에서 잘려 있습니다. 맞죠? 요렇게 잘려 있다고요. 요렇게. 맞지? 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가 더 많고 얘가 더 적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수학적인 통계를 계산할 때는 얘가 나오는 거 2분의 1, 얘가 나오는 거 2분의 1로 해석을 하겠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계속 볼게. 자, 거기 보시면은 한 면은 윷이 있다고 하자. 한 개의 윷을 던질 때 윷의 평평한 면과 둥근 면이 나오는 것은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 표는 한 개의 윷을 던지는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평평한 면이 나온 횟수를 조사하여 그 상대 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세요. 거기 보면 얘들아 이렇게 돼 있죠. 시행 횟수 n이라고 써 있고 평평한 면이 나온 횟수 Rn, n에 따라서 나오는 거라 해서 Rn이라고 쓴 거고 상대 도수는 n분의 Rn이라고 써 있어. 자, 그래서 만약에 얘를 100번 시행했을 때 58번 나오면 100분의 58. 그 다음에 200번 시행했을 때 123이 나오면 0. 계산 결과가 뭐 200분의 123이니까 0.615.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의 의미야.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시행횟수를 내가 점점 늘리고 있는 상황이지. 표 보세요. 점점 늘리고 있죠? 100, 200, 300, 500, 800, 1000, 그 다음 뭐 2000, 3000, 5000, 만 이렇게 늘린다는 거야. 그랬을 때 상대 도수를 봐봐. 상대 도수 0.58, 0.615, 0.59, 0.594, 0.603, 0.598. 자, 첫 번째 거는 0.5와 0.08 차이지. 두 번째는 0.015 차이지. 세 번째 거는 0.01 차. 미안. 0.09 차이지. 그 다음에는 0.094. 그 다음 0.003, 0.002 요런 상황이라고. 맞아요? 미안해. 내가 잘못 얘기했어. 미안해. 0.6을 기준으로 봐야 돼. 0.6 봐봐. 상대 도수는 0.6에 어때?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0.6과의 차이를 봐야 되는데 0.6에 가까워져. 일반적으로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하면 n이 충분히 커짐에 따라 상대 도수는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n이 충분히 커진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몇 번이다. 10번, 100번, 1000번? 100번 누구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1000번 뭐 별로 안 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n을 어떻게 해? 그냥 무한으로 보내버릴 거야. 그래서 밑에 박스된 데를 봐봐 얘들아. 박스된 데 보면 P는 probability에서 확률이라는 것, 사건 A의 확률을 PA라고 씁니다. 그래서 PA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Rn이야. n분의 Rn 동그라미 치고 얘들아 뭐라고 쓸까? 상대도수라고 쓸게요. 이런 확률을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통계적 확률을 쉽게 말하면 상대 도수의 극한값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줄 한 번만 보고 이번 시간 마칩시다.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 도수 n분의 R는
CMS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여기 밑줄 한번 칠게요. 충분히 크게 하면 할수록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짐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통계적 확률을 구할 때 실제로 n을 한없이 크게 할 수 없으므로 n이 충분히 클 때, 다시 말해 극한의 상대도수의 극한 값을 우리는 확률로 정한다. 이런 의미야. 알겠죠? 되게 뭔가 우리 비문학 지문 한 편 읽은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비문학 공부할 때도 얘들아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은 찾아내야 돼.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수학적인 글이기 때문에 이게 수학적 의사소통이야. 수학에 얘기한 거잖아 지금. 나랑 윤수랑 수학적인 의사소통 안 되잖아. 뭐 아까 서로 수하니까 뭐 비트인 카우라고 하질 않나. 동진이도 안 될 것 같아요. 맨날 자요. 자, 여기까지가 통계적 확률이야. 알겠어? 자, 좀 이따 좀 쉬었다가 기하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내가 특별히 뒤에 있는데 수학적 확률은 많이 자세히는 안 할 거야. 왜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이 바로 수학적 확률이니까.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기하적 확률 합시다.